부산의 해운대 바다는 겨울 아침에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22살의 지연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얼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지연은 대학을 포기하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일했고 꿈은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바다를 보며 희망을 속삭였다. 언젠가 나아질 거야. 그날 아침 식당 문 앞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용식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바다처럼 깊고 슬펐다. 배고프다, 아가씨. 빵 한 조각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품위가 느껴졌다. 지연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점심인 빵과 따뜻한 국을 내주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더 가져올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용식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다. 고맙다, 착한 아가씨. 하지만 식당 주인 40살의 민수는 이를 못마땅히 보았다. 지연아, 저런 거지한테 왜 음식을 줘? 손님들 불편해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근처 상인들도 동조하며 속삭였다. 저 노인은 위험해. 이상한 사람 같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배고프신 분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부산의 거리는 차가웠고 사람들의 눈초리는 더 차가웠다. 그날 밤 지연은 용식을 다시 만났다. 그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저를 도운 거지? 용식이 물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라고. 용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시계가 빛났고 지연은 그게 값비싼 물건임을 눈치챘다. 그 시계 소중한 거죠? 그녀가 물었다. 용식은 씁쓸히 웃었다. 옛날 이야기다. 잃어버린 삶의 흔적이지. 지연은 그의 말에 끌렸다. 그녀는 매일 용식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로 했다. 하지만 민수는 이를 알리고 다니며 소문을 퍼뜨렸다. 지연이 이상한 노인하고 어울려. 뭔가 꿍꿍이가 있어. 부산의 바다는 그들의 작은 친절을 품었지만 사람들의 비판은 점점 커졌다. 지연은 두려웠지만 용식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노인이 잃어버린 과거를 가진 한때 부산을 뒤흔든 인물이었다는 것을. 부산의 해운대 바다는 저녁 노을 아래 반짝였지만 그 빛은 지연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22살의 지연은 식당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약국으로 향했다. 그녀의 주머니는 가볍고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바닷가 벤치에서 용식을 다시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70세의 용식은 낡은 코트를 입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쥔 낡은 시계가 노을에 반사되었다. 지연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춥네요. 여기 따뜻한 차예요. 그녀는 식당에서 가져온 차를 건넸다. 용식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너 같은 아이를 만난 건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지연은 그의 옆에 앉아 물었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용식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가족 있었지. 하지만 다 잃었어. 이 바다가 다 가져갔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지연은 용식의 슬픔이 깊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 그를 찾아가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었다. 용식은 점점 더 말을 아꼈지만 그의 눈빛은 지연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40살의 민수는 이를 못마땅히 여겼다. 식당에서 지연을 불러 세우며 그는 비웃었다. 그 노인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해. 너 때문에 식당 망하면 어쩔 거야.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근처 상인들도 동조했다. 지연이 저를 이상한 애로 몰고 있어. 뭔가 수상해. 지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용식이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걱정되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가 도울게요. 용식은
고개를 저었다. 돈 없어, 아가씨. 그냥 괜찮아. 하지만 지연은 자신의 적은 저축을 꺼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용식이 영양실조와 폐렴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지연은 약을 사주고 용식을 식당 뒷방에서 쉬게 했다. 민수는 이를 알자 더욱 화를 냈다. 너 미쳤어? 그 노인을 여기 재우다니. 그는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 지연이 노인과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지연의 어머니마저 걱정했다. 지연아, 왜 저를 도와? 위험할지도 몰라.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다. 어머니, 그분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믿어요. 그날 밤 용식은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네오 같은 아이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돕는 거지? 내가 누군지 몰라도? 그의 눈은 바다처럼 깊었고 지연은 그의 말이 단순한 질문이 아님을 느꼈다. 부산의 바다는 그들의 조용한 약속을 품었지만 민수의 소문과 용식의 비밀은 점점 더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연은 두려웠지만 용식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의 아픔을 나누고 싶었다. 부산의 해운대 바다는 아침 안개 속에서 은빛으로 빛났다. 하지만 그 잔잔한 파도는 지연의 마음에 쌓인 불안을 씻어주지 못했다. 22살의 지연은 식당 뒷방에서 잠든 용식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70세의 용식은 약을 먹고 기침이 줄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지연은 그의 낡은 코트와 손에 쥔 시계를 바라보며 궁금했다. 이분이 누구였을까?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그의 슬픈 눈빛에 망설였다. 그날 아침 지연은 식당에서 일 시작 전 용식에게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용식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지연아, 넌 왜 이렇게 착한 거지? 세상은 너 같은 사람을 배신해. 그의 목소리는 깊었고 지연은 그의 말에 아픔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제게 가족 같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40살의 민수는 지연의 선행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는 식당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지연이 저 노인을 몰래 숨기고 있어. 식당 위생도 엉망이야. 그의 말은 빠르게 퍼졌고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상인은 지연에게 다가와 경고했다. 지연아, 민수가 너 해고하라고 주인한테 말했어. 정신 차려.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들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용식 할아버지는 아픈 분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병든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아, 왜 저를 위해 그렇게 애쓰니? 내 꿈은 어쩌고?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답했다. 어머니, 용식 할아버지를 돕는 건 제 꿈이에요. 누군가를 구하는 게 제 행복이에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넌 내 자랑이야. 하지만 조심해. 지연은 용식에게 돌아가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그날 밤 바닷가 벤치에서 용식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옛날에 나는 부산에서 큰 회사를 운영했어. 하지만 실수로 모든 걸 잃었지. 가족도 명예도. 그의 눈은 바다를 향했고 지연은 그의 말에 숨을 멈췄다. 그 시계는 내 아들이 준 거야. 내가 잃은 유일한 흔적이야. 지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소문은 점점 더 악랄해졌다. 그는 동네 주민들을 모아 지연을 비난했다. 저 노인은 사기꾼이야. 지연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 소문은 지연의 식당 일을 위협했고 그녀는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의 바다는 그들의 조용한 희망을 품었지만 민수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다. 지연은 두려웠지만 용식의 떨리는 손을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알아내고 그를 구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부산의 해운대 바다는 새벽빛 아래 잔잔히 흐르며 지연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졌다. 22살의 지연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민수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했다.
70세의 용식은 식당 뒷방에서 약을 먹으며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었다. 그의 낡은 시계가 희미한 빛에 반사되었고 지연은 그의 과거가 단순하지 않음을 다시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수의 소문 때문에 식당 주인이 그녀를 해고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날 아침 민수는 식당에서 지연을 불러 세웠다. 지연아, 너 때문에 손님들이 안 와. 오늘까지야. 짐 싸.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근처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지연은 가슴이 무너졌지만 침착하게 답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용식 할아버지는 아픈 분이에요. 민수는 비웃었다. 그 노인은 사기꾼이야. 너도 한패지. 그의 말이 식당 안을 울렸고 지연은 눈물을 삼켰다. 지연은 용식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할아버지, 저 해고됐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른 일 찾을게요. 용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미안하다. 그의 눈은 바다처럼 깊었고 지연은 그의 죄책감을 느꼈다. 할아버지, 저는 후회 안 해요.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제게 큰 선물이에요. 그녀의 미소는 약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동네 약국에 갔다. 약국에서 우연히 낡은 신문을 보았다. 그곳에는 30년 전 부산의 유명한 기업가 용식이 젊은 시절 사진이 실려 있었다. 최용식, 부산의 해운 왕이라는 제목 아래 그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는 성공했지만 가족을 잃고 회사를 망친 뒤 사라졌다고 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이분이 우리 용식 할아버지? 그녀는 신문을 들고 용식에게 달려갔다. 바닷가 벤치에서 용식은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은 신문을 내밀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용식은 신문을 보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건 내 과거야, 지연아. 부끄러운 삶이지. 내가 아들을 잃은 건 내 욕심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하지만 민수의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주민들을 모아 식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연과 그 노인을 쫓아내자. 그들은 지연을 비난하며 용식을 위험한 인물로 몰았다. 지연은 두려웠지만 용식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밝히고 그의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부산의 바다는 그들의 조용한 맹세를 품었지만 민수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다. 지연은 알지 못했다. 용식의 과거가 곧 그녀의 삶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부산의 해운대 바다는 황혼의 붉은 빛을 품으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색깔은 지연의 차가운 현실을 녹이지 못했다. 22살의 지연은 해고된 식당을 떠나 어머니의 작은 집에서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의 주머니는 비었지만 마음은 용식을 생각하며 채워졌다. 70세의 용식은 이제 바닷가 근처의 허름한 방에서 지냈다. 지연이 자신의 저축으로 빌린 그 방에서 그는 약을 먹으며 조금씩 힘을 되찾았다. 지연은 매일 용식을 찾아가 음식을 나누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저녁 바닷가 벤치에서 용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내가 부산에서 해운 회사를 운영했을 때 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실수로 모두를 잃었어. 내 아들까지. 그의 눈은 바다를 향했고 지연은 그의 고통을 느꼈다. 할아버지, 그건 과거예요. 지금은 저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용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한편 40살의 민수는 지연과 용식을 몰아내기 위해 더 큰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동네 시장에서 주민들을 모아 외쳤다. 지연이 그 노인과 사기치려 해. 저 노인은 과거에 부산을 망친 사기꾼이야. 그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주민들은 두려움에 동요했다. 한 노파가 지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지연아,
민수가 경찰에 신고하려 해. 조심해.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용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의 과거를 더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낡은 신문 뭉치를 뒤졌다. 그 속에서 용식의 옛 회사 최혜운에 대한 기사를 더 발견했다. 기사는 용식이 아들의 죽음 후 회사를 포기하고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한 문장이 지연의 눈을 사로잡았다. 최용식은 비밀 계좌에 거액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할아버지가 아직 부자일지도? 그녀는 이 정보를 용식과 나누고 싶었지만 그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용식은 그날 밤 기침이 심해졌다. 지연은 급히 병원에 연락했지만 돈이 부족해 치료가 어려웠다. 그녀는 동네 주민 중 한 명, 50세의 은혜를 찾아갔다. 은혜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따뜻한 여인이었다. 은혜 아줌마, 용식 할아버지가 아프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는 지연의 진심에 감동받아 약값을 빌려주었다. 지연아, 너 같은 아이가 드물어. 내가 민수 말 안 믿어. 그녀의 말은 지연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식당 근처에 지연과 노인은 사기꾼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부산의 바다는 지연과 용식의 조용한 결심을 품었지만 민수의 악의는 점점 더 커졌다. 지연은 두려웠지만 은혜의 도움과 용식의 떨리는 미소를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용식의 비밀 계좌를 찾아 그의 과거를 복원하고 그들의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부산의 해운대 바다는 폭풍 전의 어두운 하늘 아래 불안하게 흔들렸다. 22살의 지연은 허름한 방에서 용식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70세의 용식은 약 덕분에 조금 나아졌지만 그의 건강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지연은 낡은 신문에서 읽은 비밀 계좌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민수의 플래카드와 동네 주민들의 차가운 눈초리는 그녀를 짓눌렀다. 지연과 노인은 사기꾼이라는 말이 부산의 거리를 메아리 쳤다. 그날 아침 지연은 은혜의 가게로 달려갔다. 50세의 은혜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지연아, 민수가 경찰에 신고했대. 하지만 내가 너 믿어. 뭘 할 건지 말해.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은혜 아줌마, 용식 할아버지가 예전에 큰 기업가였어요. 그의 과거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 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네 도서관에 오래된 기록이 있을 거라 조언했다. 지연은 즉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에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지연은 최혜운에 대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용식이 회사를 운영하며 부산의 고아들을 돕던 기록과 그의 비밀 계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계좌는 스위스 은행에 잠겨 있었고 용식의 서명만으로 열 수 있었다. 지연은 가슴이 뛰었다. 이걸로 할아버지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문서에는 용식의 옛 동료가 그의 몰락을 조롱한 기사도 있었다. 그 동료는 민수의 아버지였다. 지연은 용식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바닷가 벤치에서 용식은 문서를 보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지연아, 민수의 아버지는 내 실수를 이용해 나를 망쳤어. 그래서 민수가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연은 그의 아픔을 느꼈다. 할아버지, 이제 그걸 바로잡을 때예요. 우리가 함께 싸울게요. 용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오 때문에 다시 희망을 보게 됐어. 내 계좌를 찾으면 너와 네 어머니를 도울게. 하지만 40살의 민수는 지연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경찰에 용식을 사기꾼으로 신고하고 동네 주민들을 선동해 지연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연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 그들의 외침은 지연의 어머니를 불안하게 했다. 병든 어머니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너무 위험해. 그만둬.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다. 어머니, 용식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제가 증명할게요. 그날 밤 은혜가 동네 주민 몇 명을 설득해 지연을 도왔다. 그들은 민수의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용식의 과거를 알리기 시작했다. 부산의 바다는 지연과 용식의 결심을 품었지만 민수의 분노는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은 두려웠지만 용식의 떨리는 손과 은혜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스위스 계좌를 열 증거를 찾아 용식의 명예를 되찾고 그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부산의 해운대 바다는 아침 햇살 아래 부드럽게 빛났지만 그 따뜻함은 지연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감싸지 못했다. 22살의 지연은 용식의 허름한 방에서 그의 약을 챙기며 희망을 다졌다. 70세의 용식은 기침이 줄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은 여전히 약해 보였다. 지연은 도서관에서 찾은 문서를 떠올렸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는 용식의 과거를 증명할 열쇠였다. 하지만 40살의 민수가 경찰에 신고한 탓에 경찰이 용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지연은 은혜와 함께 동네 변호사 55세의 전구를 찾아갔다. 정우는 부산에서 오래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온화한 남자였다. 지연은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전구 아저씨, 용식 할아버지가 예전에 큰 기업가였어요. 이 계좌를 찾으면 그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정우는 문서를 꼼꼼히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아, 이건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스위스 은행은 복잡해. 용식의 서명과 신분 증명이 필요해. 지연은 결심했다. 제가 할아버지를 설득할게요. 지연은 바닷가 벤치에서 용식에게 이 계획을 전했다. 할아버지, 계좌를 찾으면 민수의 거짓을 밝힐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용식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 말했다. 지연아, 그 돈은 내 아들의 꿈이었어. 내가 망친 거야. 하지만 너를 위해 다시 시도해 볼게. 그의 눈에는 희망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함께 할게요, 할아버지.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다. 그는 경찰에 용식을 사기꾼으로 몰며 지연의 집 앞에 더 많은 플래카드를 걸었다. 지연과 노인은 부산을 속인다. 그의 외침은 주민들을 갈라놓았다. 은혜는 몇몇 주민들을 설득해 지연을 지지했지만 많은 이들은 민수의 말을 믿었다. 그날 밤 경찰이 용식의 방을 찾아왔다. 최용식 씨,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식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신분증을 내밀었다. 지연은 경찰에게 간청했다.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제발 시간을 주세요. 은혜와 정우는 지연을 도우며 동네 모임을 열었다. 은혜는 주민들에게 말했다. 지연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어요. 용식 씨는 과거에 부산을 도운 분이에요.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수는 모임에 끼어들어 소리쳤다. 그 노인은 내 아버지를 망쳤어. 지연은 그를 이용하는 거야. 그의 분노는 지연의 어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병든 어머니는 지연에게 속삭였다. 지연아, 너무 위험해. 하지만 네가 옳다고 믿어. 그날 밤 용식은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내가 계좌를 열게 되면 너와 네 어머니를 위해 다 쓸 거야. 네 꿈을 지켜주고 싶어. 그의 말은 지연의 가슴을 울렸다. 부산의 바다는 그들의 약속을 품었지만 민수의 음모와 경찰의 조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연은 두려웠지만 용식의 떨리는 미소와 은혜의 지원을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전구와 함께 스위스 은행에 연락해 용식의 명예와 그녀의 희망을 지킬 것이다. 부산의 해운대 바다는 맑은 아침 햇살 아래 잔잔히 빛났지만 그 평온함은 지연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22살의 지연은 정우의 사무실에서 스위스 은행과의 서신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70세의 용식은 허름한 방에서 약을 먹으며 기운을 되찾고 있었지만 그의 건강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지연은 그의 낡은 시계를 보며 그의 약속을 떠올렸다. 너와 내 어머니를 도울게. 그 말은
그녀의 희망을 지탱했다. 그날 아침 전구가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스위스 은행에서 답장이 왔어. 용식 씨의 신분증과 서명으로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지연은 가슴이 뛰었다. 전구 아저씨, 감사해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용식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바닷가 벤치에서 용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지연아, 이건 내 아들의 꿈이었어. 네가 나를 다시 살렸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함께 해낼 거예요. 하지만 40살의 민수는 지연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경찰에 압력을 넣어 용식의 조사를 가속화했고 동네 시장에 더 큰 플래카드를 걸었다. 지연과 노인은 부산을 망친다. 그의 외침은 주민들을 더욱 분열시켰다. 그러나 50세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네 모임에서 주민들에게 용식의 과거를 알렸다. 용식 씨는 부산의 고아들을 도운 분이에요. 지연은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요. 그녀의 말에 몇몇 주민들이 마음을 바꿨다. 한 젊은 어부가 말했다. 지연이 내 동생을 도운 적이 있어. 민수 말 안 믿어. 그날 오후 경찰이 용식의 방을 다시 방문했다. 최용식 씨, 과거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지연은 간청했다. 그분은 결백해요. 증거를 찾고 있어요. 경찰은 정우의 서류를 보고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수는 이를 알자 분노했다. 그는 지연의 집 근처에서 용식의 방에 돌을 던졌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지연은 달려갔다. 용식은 겁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지연아, 내가 너를 위험하게 했어. 지연은 단호히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옳아요. 은혜와 몇몇 주민들은 민수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들은 지연의 집 앞에서 민수의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용식의 방을 지켰다. 지연의 병든 어머니는 약한 몸을 이끌고 나와 주민들에게 말했다. 내 딸은 착한 아이예요. 용식 씨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주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용식은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계좌가 열리면 너와 부산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야. 내 아들의 꿈을 이루고 싶어. 부산의 바다는 그들의 결심을 품었지만 민수의 악의와 경찰의 조사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다. 지연은 두려웠지만 용식의 희망 어린 눈빛과 은혜의 단단한 지원을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정우와 함께 계좌를 열고 용식의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부산의 해운대 바다는 황금빛 석양 아래 따뜻하게 빛났다. 그 빛은 지연의 가슴에 희망을 비췄다. 22살의 지연은 정우의 사무실에서 스위스 은행의 최종 답장을 기다렸다. 70세의 용식은 건강이 조금씩 나아져 바닷가 벤치에서 지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의 낡은 시계는 여전히 손목에서 빛났고 그의 눈에는 새로 찾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곧 다 잘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전구가 지연과 용식을 불렀다. 용식 씨, 계좌가 확인됐어요. 30년 전 당신이 남긴 돈이 아직 있어요. 거액이에요. 정우의 말에 지연은 숨을 멈췄다. 용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돈은 내 아들의 꿈이었지. 이제 지연과 부산을 위해 쓰고 싶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 꿈을 함께 이루어요. 정우는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다. 이제 경찰에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소식이 퍼지자 50세의 은혜는 동네 주민들을 모아 용식의 진실을 알렸다. 용식 씨는 부산을 도운 기업가였어요. 지연은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요. 그녀의 말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노인이 말했다. 민수가 우리를 속였어. 지연이 옳았어. 주민들은 민수의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용식의 방 근처에서 사과를 전했다. 지연의 병든 어머니는 약한 미소로 말했다. 지연아, 네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40살의 민수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마지막으로 용식을 비난했지만 정우의 서류와 은혜의 증언으로 그의 주장은 무너졌다. 경찰은 용식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고 민수에게 거짓 신고에 대한 경고를 내렸다. 민수는 동네 시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한 상인이 속삭였다. 민수가 자기 아버지처럼 탐욕스러웠어. 그의 플래카드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그날 밤 용식은 지연과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아, 내 계좌의 돈으로 네 어머니의 치료비를 내고 부산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그게 제 꿈이에요. 함께 해내요. 용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내 잃어버린 가족 같아. 네 덕에 다시 살았어. 그의 말은 지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부산의 바다는 그들의 약속을 품었다. 민수의 거짓은 무너졌고 주민들의 마음은 지연과 용식에게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 용식의 건강은 여전히 약했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아직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녀는 은혜와 정우의 지원을 받으며 결심했다. 용식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부산의 희망을 퍼뜨릴 것이다. 부산의 해운대 바다는 별빛 아래 은은히 빛나며 지연과 용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22살의 지연은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70세의 용식은 그의 스위스 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지연의 어머니 치료비를 전액 지불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지연아, 네가 내 기적이야.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용식 할아버지가 우리 기적이에요. 용식은 건강이 나아지며 부산의 동네 시장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계좌의 돈으로 지역 고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세웠다. 최혜운 희망재단은 그의 아들의 꿈을 되살렸다. 지연은 재단의 첫 번째 직원으로 일하며 아이들의 꿈을 도왔다. 50세의 은혜는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합류하며 말했다. 지연아, 내 친절이 부산을 바꿨어. 동네 주민들은 용식과 지연을 영웅으로 불렀다. 한때 민수의 플래카드가 걸렸던 시장은 이제 재단의 깃발로 가득했다. 40살의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는 지연과 용식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 아버지의 원한 때문에 너희를 오해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 아저씨, 용서할게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용식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과거는 잊어. 부산을 함께 만들자. 민수는 재단의 봉사자로 합류하며 속죄를 시작했다. 55세의 정우는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 남아 용식의 꿈을 지켰다.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내 덕에 용식 씨가 다시 살았어. 너도 내 꿈을 찾아. 지연은 재단 일을 하며 대학에 다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어머니와 용식의 지원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그날 밤 바닷가 벤치에서 지연과 용식은 바다를 바라봤다. 용식은 말했다. 지연아, 넌 내 잃어버린 가족이야. 내 친절이 나를 구했어. 지연은 그의 낡은 시계를 보며 답했다. 할아버지, 이 시계는 이제 희망의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만들었어요. 그들의 웃음은 바다에 메아리쳤다. 부산의 주민들은 지연과 용식의 이야기를 전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친절은 세상을 바꾼다. 부산의 바다는 그들의 약속을 영원히 품었다. 지연은 별빛 아래 서며 결심했다. 그녀는 용식의 꿈을 이어가며 부산에 더 많은 희망을 심을 것이다.